안녕하세요. 지금 S&T에서 휘문고 수학 가르치고 있는 최재혁입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휘문고 수학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제 소개 간단하게만 하고, 저는 올해부터 휘문고 전문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S&T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T에 들어온 거는 제가 강사 선발대에서 1등을 해서 1등으로 뽑혀서 들어왔기 때문에 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다 믿고 맡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의 실력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냥 조금 믿고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휘문고가 어떤 수학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저는 그거에 맞춰서 어떤 수업을 준비했는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휘문고 수학 시험지가 이렇게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뒷부분은 좀 난이도가 많이 높은 시험지예요. 근데 잘 보면은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이 좁은 간격이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좁은 시험지 안에서 푸는 걸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되는 시험지인데,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봐볼게요. 자, 일단은 객관식 10문제, 단답형 10문제, 이렇게 총 20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휘문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답형이 10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난이도의 시험지다 하더라도 단답형의 비중이 높으면 시험 점수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단답형은 찍을 수도 없고 서술형처럼 부분 점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더 내려가는 특징이 있어요. 단답형이 많다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를 보면은 휘문고는 수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보통 응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준킬러 문제의 비중이 매우 많고요. 그 다음에 킬러 문제가 한 3, 4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휘문고는 좀 다른 학교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게 다른 조금 난이도가 높은 학교들을 보면 보통 시험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가 50% 정도 좀 연계돼서 나오고 있는데, 휘문고는 모의고사 연계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을 때도 있고요. 진짜 많아봐야 2문제예요. 그래서 휘문고는 다른 학교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럼 난이도를 갖다 어떻게 높이냐를 좀 봐야 되는데,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2가지예요.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거랑 실수 유발하는 거. 계산 복잡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한 2등급 한 후반 정도 애가 보더라도 풀이 방법은 다 떠오르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난이도를 높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수 유발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들을 많이 내는데, 케이스를 분류해서 꼼꼼하게 세야 답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냅니다. 그래서 잘 세다가 하나라도 놓치면 단답형이기 때문에 다 틀리겠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휘문고는 좀 수학을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거는 시중 교재의 스텝 3에 있는 문제거든요. 스텝 3라고 하면 그 교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겠죠. 같은 유형의 문제가 이번 휘문고 중간고사에 어떻게 출제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보통 이 유형에서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미지수의 숫자를 많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휘문고는 미지수의 숫자를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미지수는 K밖에 없는데 숫자가 너무 복잡해요. 숫자가. 이걸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휘문고에서 1등급을 맞으려면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아무리 복잡한 계산이 있더라도 차분히 계산해서 답을 내는 이런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휘문고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답이 56이에요. 근데 56개를 다 세야지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휘문고의 킬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생각해보면은 좀 풀기 진짜 힘들겠네 생각이 들지만 1등급 받는 친구들은 다 풀어서 맞춰내요. 이런 문제들을.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랑은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다른 학교 뭐 기출문제를 풀거나 뭐 시중교재를 풀거나 이러면 좀 잘 대비가 안 됩니다. 그런 시중교재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보통 시험지, 타임어택 시험지를 만들어서 자체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강남권 기출문제 중에서 최대한 계산 복잡하고 케이스 분류 많은 것들 모아서 아이들한테 풀리고, 이렇게 일단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휘문고 수학 대비 방법을 한번 볼게요. 그래도 1등급의 비율이 10%까지 왔기 때문에 다들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휘문고에서 현재 1등급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계약하기 전에 어디까지 공부하고 계약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일단 제가 1학년 기준으로 공수 1과 공수 2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릴게요.
공수 1, 2까지는 이제 1등급 받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완벽하다시피 계약 전에 끝내고 갑니다. 이 완벽하다라는 게 뭐냐면 뭐 모의고사 기출문제, 뭐 모의고사 변형 문제, 뭐 시중교재 여기서 웬만한 어려운 문제는 다 풀었었던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2는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3월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1등급 사정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계약하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실전 연습하는 거예요. 휘문고는 다른 학교보다도 이 실전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보셨다시피 풀이 방법은 다 떠오르지만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그 케이스가 너무 분류할 게 많고 이런 문제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간 재고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휘문고는 일단 방학 전, 그 계약 전까지 공수 1, 2 완벽하게 끝난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하면서부터는 실제로 시간 재고 시간 안에 내가 배운 거 풀 수 있나 이렇게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학 전에는 뭐 이렇게 하고요. 방학 동안에는 공수 1, 2 심화까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준비하라는 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휘문고는 신유형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봤었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시중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모르는 유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유형이 없도록 완벽하게 방학 동안에 준비하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 후에는 그걸 바탕으로 실전 연습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타임어택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약하고 나서부터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어택반은 실제로 배운 거를 확인할 수 있게 시험지만 계속 연습하는 반을 제가 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 내신반을 이제 어떻게 준비했냐면 이제 겨울방학 제가 수업을 설명드릴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학 때는 공수 1, 2를 그냥 완벽하게 끝내는 거가 목표가 돼야 돼요. 공수 1, 2를 완벽하게 끝낸다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풀이 방법이 다 떠올라야 돼요. 풀이 방법이 절대 떠오르지 않고 계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목표로 일단은 수업을 할 거고요. 자, 휘문고 내신반에서는 이제 휘문고 맞춤 교재로 진행을 하는데 휘문고는 아까 봤듯이 조금 문제가 좀 다른 학교랑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휘문고 시험을 연습할 수 있도록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 그 다음에 함정이 많은 실수 유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연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킬러랑 그 다음에 응용 문제 요거까지 완벽하게 다 풀 수 있도록 내신반에선 대비를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문고는 그 완전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 그냥 준킬러 그 다음에 응용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좀 반복되는 유형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풀면서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고 당연히 시험 본 게 맞겠죠. 그래서 휘문고 기출을 풀어보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합니다. 어떤 유형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같은 유형에 또 어떻게 나왔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일단 1월에는 공수원 기본과 응용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2월에는 실력 심화를 하면서 2월까지 완벽하게 그 어려운 문제 난이도까지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는 이제 공수1만 이렇게 정규반에서는 기본 심화를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수2는 제가 따로 특강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수2는 따로 특강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전에 잠깐 요거를 보여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계약하고 나서부터는 타임어택반을 하는데 휘문고는 이 타임어택반에서 실전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전 연습.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약하고 나서부터 킬러 모의고사 그 다음에 학교 시험이랑 유사도가 매우 높은 시험지를 연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지 연습은 실제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비슷하게도 연습하지만 조금 어렵게도 연습합니다. 실제로 어렵게 연습해놔야 실제 시험에 갔을 때 체감 난이도가 좀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난이도까지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 반에서는 이 복스 프린트까지 연습을 하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이렇게 틀린 문제들은 따로 모아서 스스로 풀어서 스스로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풀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투 특강을 잠시 말씀드리면 수투도 이제 심화까지는 좀 공수투도 이제 심화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여기서는 강남권 기출 중에서 자주 출제됐던 문제들을 위주로 좀 수업을 할 건데 강남권 기출 5개년이라고 하면 한 2000문제 정도 되거든요. 2000문제 정도를 제가 다 풀어보고 그 중에서 엄선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풀리는 거라서 여기 보시면은 기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응용 거치고 심화 거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유형에서 기본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응용 문제에서는 이 같은 유형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공부하고 그 같은 유형이 킬러에서는 어떻게 또 출제되는지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특강에서는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번 1학기
저희 반 휘문고 아이들 이게 성적 이게 변화가 되는데 제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보면은 타이머 댁에서 실전 연습하는 거랑 그다음에 복수 프린트 이 두 가지를 좀 강조드렸었거든요. 요 두 가지가 휘문고 수학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성적이 오른 애들이 좀 몇 명 좀 많거든요, 이번에. 근데 그 학생들을 다 보면 타이머 택반 열심히 들은 친구랑 그다음에 복수 프린트도 이제 양이 많진 않지만 쌓이고 쌓이면 좀 은근히 양이 많거든요. 그거를 완벽하게 끝낸 친구들, 끝까지 해낸 친구들이 결국에는 좀 성적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저는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매 수업마다 이제 학생 피드백을 보내드려서 어떤 부분에서 잘했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매 수업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 이제 수학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